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예. 제가 한미 정상회담 끝나면은 한번 새롬이의 내피셜로 특집 영상 찍어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한번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아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당은 기대 이상, 야당은 아쉽다라고 평가했고요. 음,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가 많기는 하지만 음, 그동안 물음표가 살짝 찍혔던 일각에서 제기했던 그런 우려가 완전히 씻겨진 건 사실입니다. 안보를 넘어서 기술, 백신 동맹. 또한 여러 가지로 삼성 바이오에서 위탁 생산하는 모더나 물량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들렸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북핵 이슈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은 스타트였다. 요런 이야기가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미사일 지침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불신 우려를 해소했고 다만 백신에 대한 부분은 허탈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저는 이분 존재 자체가 허탈해요. 자, 한미 정상회담 효과 못 봤다. 뉴데일리 기사고요. 문 지지율 다시 콘크리트 40% 아래로 떨어진다. 아직 주말이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아마 여론조사에 그 40% 돌파되는 여론조사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가 깜짝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55만 국군 장병들한테 미국에서 직접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그것과 성김, 이분 아버지가 우리나라 외교관이었다는 이분이죠. 성김 대북 특별대표인가요? 이분을 임명해가지고 그 싱가포르 회담부터 그 북한과 미국의 회담을 세팅해서 진행할 거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잘 아는 섬김 특별대표를 임명해 준 것 자체가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민주당이 한 이야기는 읽을 것도 없고요. 정상회담 공동성명 나왔고 신규 확진은 600명대 백신 1차 접종 진행되고 있고 이런 천주일보 전반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얻을 건 얻었는데 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야기가 최초에는 야당 쪽에서 나왔던 백신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도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만 선물을 줄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었고 그 대신 군대 쪽으로 돌려서 어쨌든 군인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백신을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국이 커버해 주는 거니까 55만 명 분이면은 두 번 맞아야 되니까 110만 도주죠. 결국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 주는 걸로 봉합이 된 거고 인도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제3세계 국가 개도국 이런 쪽으로 미국의 물량은 풀려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눈에 띄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그런 미국의 입장이 있었나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 모더나 위탁 생산 이야기인데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기술 이전 없고 단순하게 원료를 들여와서 충진 포장. 이건 위탁 생산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죠. 그리고 나서 백신 허브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협력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협력하고 얼마나 기술 이전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뭐 여러 가지로 뭐 40조다, 뭐 50조다 말이 많은데 뭐 삼성, LG, SK, 현대차까지 이 네 개 기업이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미래차 플랫폼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의 대대적인 투자, 뭐 40조 이상의 이런 투자를 하겠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성과라기보다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죠. 그런 보따리, 투자 보따리를 풀어줌으로써 뭐 백신이든 여러 가지 뭐 북미 회담이든 뭐 미사일 협정이든 그동안 뭐 삐걱댔던 한미 동맹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뭐 입지를 다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뭐 전반적으로는 뭐 세럼이 점수를 주자고 하면 한 85점 정도? 90점은 너무 많고요. 뭐 70점 너무 약하고 85점 정도 줄 수 있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일본 총리하고 회담했을 때하고 비교해갖고 뭐 시간이나 의제나 분위기나 상황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해봐도 뭐 아무래도 일본과 우리나라가 뭐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레벨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 쪽 정상회담에 더 많이 신경 쓰고 뭐 점심 메뉴만 봐도 뭐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점심 메뉴로 나온 햄버거 손도 안 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식성까지 고려해서 뭐 크랩 케이크라고 그러죠. 그 메뉴를 결정한 것도 그렇고 마스크 없이 뭐 스가 총리하고는 마스크 2개 끼고 회담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진상 보여지듯이 마스크 없이 회담하고 여러 가지로 기분 좋게 통 크게 자 혈맹임을 확인하는 그런 회담이었다는 게 뭐 결과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뭐 여기서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로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하나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지션이었고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과 한국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냐 이랬을 때 지금까지는 일본이었죠. 한국은 뭐 구할 수도 있고 시간이 나면 이런 스탠스에서 동등해지는 이런 느낌. 그리고 미국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자, 우리나라는 미국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혈맹이죠. 자, 일본은 어떤가요? 태평양 전쟁에서 선빵 날린 게 일본이죠. 새벽에 진주만 폭격하면서 결과적으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됐고 뭐 거기에서 적국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일방적으로 항복하긴 했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에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한국이 여기서 딱 끼어들면은 한국과 미국은 그렇다 쳐요. 근데 한국과 일본은 절대 동맹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미일 삼각동맹.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합니까? 한국과 일본은 지금 뭐 북한이 있으니까 주적을 북한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사실상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죠. 불구대천의 원수. 자, 일본. 자, 결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나라고요. 미국 잘 생각하십시오.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는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죠. 자, 그에 반해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미국은 현명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랑 뭐 바이오 뭐 설명드린 것처럼 바이오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뭐 반도체 쪽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바이넥스 24,000원, 뭐 에이드칩스 1,525원, IA 1,295원, 뭐 대덕전자 14,800원 요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이닉스는 12만 원대를 회복, 삼성전자는 8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 각설하고 당장 내일 주식 시장이 어떨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상방이냐
하방이냐?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개 전업 투자자가. 제 느낌으로만 따지면은 자,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뭐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정신 나간 것들이 정신 나간 짓거리 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또 떨어뜨리겠죠. 뭐 외국인 물량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아무리 개인들이 방어하려고 해도 방어는 안 되고 거기에 연기금까지 매도 폭탄 나오고 그럼 뭐 지수는 최소 뭐 5%에서 1% 가까이 떨어지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자, 한미 정상회담이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이벤트도 아니고 그 이벤트에서 결과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근데도 시장이 떨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시장인 거예요. 시장이 결정한 가격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이유가 그래도 최소한 합리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뉴스와 이런 퍼포먼스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계속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상향은 뭐 월요일 최소한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5월달 마지막 주 뭐 물론 5월 31일이 하루 더 있긴 하지만 사실상 마지막 주죠. 이 다음 주 마지막 주 증시는 뭐 불을 뿜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뭐 간단하게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인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한 거고 일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살짝 착각하는 게 인플레이션과 리플레이션을 똑같이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과 리플레이션은 다른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미리 찾아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리플레이션이라고 나오죠. 자, 리플레이션은 뭐 공장이 휴업을 하고 기계가 정지함으로써 실업자가 거리에 넘치고 불경기인 때에 경기를 호전시키고 정부가 신용을 늦춰서 화폐를 살포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정책이 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쉽게 설명이 되나요? 자, 통제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상황과 딱 맞는 거예요. 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고 셧다운 되는 상태에서 정부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 돈의 힘으로 어느 정도 경기가 방어되고 그 방어의 끝에 다시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리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고 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건 당연히 단계별로 진행될 당연한 수순이죠. 다만 어떤 단계에 경기 회복이 확실해질 때 나오겠죠. 물론 논의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벌써부터 돈줄이 재어질 거라고 벌써부터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겁먹을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자, 뭐 어디까지나 분명히 다른 거예요. 리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근데 리플레이션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이게 분명히 다른 거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뭐 우하면서 쏠려가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고 뭐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다단계 수준, 사이버 다단계 수준 아닌가요? 누구한테 돈을 맡기는 건지, 누가 보장을 해주는지, 이 시장이 왜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높으니까 투자해 보겠다. 그냥 돈을 땅바닥에다 던지는 것과 1도 다른 게 없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자, 지금 이 시장이 뭐 결국은 회복이 될 거다, 아니다, 회복이 못 될 거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이 국면,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뭐 당연히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익 전망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MTS 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의 이익 전망 추이, 아직 실적이 찍히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코로나 이후의 매출이나 이익 추세나 앞으로의 이익 전망 추이, 추세라는 거, 요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자, 뭐 수출 지표를 봐도 그렇고요. 뭐 고용 지표를 봐도 그렇고, 뭐 소비, 투자,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크게 살아나고 있죠. 일반적으로 지금 컨센서스로는 한 20% 후반대, 거의 30% 가까이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거라고 이 전망 추이가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거는 이 제조업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뭐 주식시장에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 아닌 회사도 있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에서는 10% 정도의 이익률만 되더라도 괜찮은 거죠. 자, 뭐 자본을 조달하는데 뭐 3, 4%의 이자가 들어가고, 뭐 회사를 돌리는데 뭐 2, 3%의 돈이 들어갔을 때 뭐 10%대 영업이익률이면은, 자, 회사에서 충분하게 이런 비용을 다 차지하고도 매년 기업에 축적되는 자본을 쌓아갈 수 있는 충분한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현재 이제 주가가, 코스피의 주가가, 코스닥 제외하고 코스피의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죠. 뭐 코로나 시대 때 뭐 1400, 1500까지도 떨어졌던 주가가 지금은 뭐 곱하기 2가 넘은 상태잖아요. 3200.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코스피 지수 자체가 코로나 시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상승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당연히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 답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른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이나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2022년, 2023년, 2025년, 2030년에도 결국은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계속 중심이라는 거죠. 뭐 미국이 그렇게 졸랐던 전기차, 반도체, 이거 다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1이나 넘버2를 찍고 있는 산업이죠. 자, 이런 우리나라의 우세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뭐 한때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잖아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있는 샌드위치 신세다. 자, 중국한테는 쫓기고 일본은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 그 이야기가 나오던 게 뭐 4, 5년, 10년 전 요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뭐 이 샌드위치론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없죠? 이런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이제 왜 안 할까요? 자, 결과적으로 중국은 계속 미국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 거냐, 회의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 자,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잃어버린 40년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과연 일본의 침몰은 계속될 거냐? 저는 계속된다고 봐요. 자,
그 대표적인 그 어떤 증거, 일본의 침몰이 계속되는 증거가 대표적으로 2019년도에 있었던 그 수출 제한 조치. 이거 결과적으로 그 당시 지금의 국민의힘 세력이 그렇게 멍청한 결정이라고 왜 일본에 머리를 수그리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냐고 거품은 물었지만 국민들이 도와준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자, 소부장 기업들 독립하고 일본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세계에서 뭐 전기차든 반도체든 바이오든 과연 일본이 얼마만큼의 지분을 유지하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서서히 떨어질 거는 명약 관화한 거고요. 그 일본이 그만큼 떨어지는 만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 파일을 차지할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IMF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졸업했던 역사를 쓴 것도 중국 덕을 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때가 중국의 고속 성장기였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국 덕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창기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펼칠 때는 우리나라 유탄을 좀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피해받는 업종들은 다 우리나라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는 업종들이죠. 반도체든 전기차든 철강이든 뭐 다 마찬가지로 선박도 마찬가지고요. 자, 중국한테 뺏어서 뭐 미국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중국이 못한다고 하면은 그 중국이 못하는 거를 독일이나 일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두드려 맞을 때 그 수혜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짜여진 시나리오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어떤 글로벌 경제의 틀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기는 회복될 거고 회복을 넘어서 어느 순간 호황으로 접어들겠죠. 그러면 그때 돼서 아, 맞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레벨업하고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네 라고 판단되어졌을 때는 그때는 또 이미 늦은 거죠. 자, 투자는 언제나 한 발짝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생각으로 이런 느낌으로 저는 정상회담을 바라봤고 한국과 미국의 조율을 뭐 한번 현미경이 아니라 만원경으로 세밀하게 본 게 아니라 넓게 멀리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백신 허브, 뭐 바이오 CMO 이런 쪽으로도 뭐 바이넥스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전망되고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기술 이전을 못 받는 건 아쉽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뭐 정상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들 간의 민간에서 더 뭐 협력할 것도 있을 거고 뭐 백신이 됐든 여러 가지 바이오 CMO가 됐든 기업 간의 물밑 작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앞으로 터져 나올 퍼포먼스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혜를 받는 업종은 아니죠. 바이넥스가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바이넥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뭐 더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뭐 현대차나 뭐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쪽에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뭐 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대덕전자의 뭐 PCB가 됐든 MCU가 됐든 뭐 IA나 AD칩스의 뭐 차량 반도체나 파운드리가 됐든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겠죠. 분명한 플러스인데 그 플러스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고
언제쯤 명확하게 이슈와 함께 퍼포먼스가 터져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기 때문에 자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우상향 방향은 맞다는 거죠. 바이넥스든 에이드칩스든 IA든 대덕전자든. 자 다만 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내가 얼마에 샀든 내가 산 가격보다는 높게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비싸게 사도 그거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면은 비싸게 사도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최대한 저렴하게 저가에 조정을 받을 때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선점해야 된다는 거죠. 상식이고 기본이고 투자의 원칙인 거예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고점에서 꺾이는데 아몰랑 그냥 더 던져 놓을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이 저는 바이넥스도 에이드칩스도 IA도 대덕전자도 충분하게 저렴하게 거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세로미는 장기 투자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장기 투자를 안 하는지, 왜 단기 투자를 안 하는지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주린이 필수학습 영상 찾아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안 할 뿐 거래는 장기적으로 합니다. 오늘도 거래할 거고요. 내일도 거래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할 거고 다음 달에도 할 거고 내년에도 할 수도 있어요. 자, 다만 그 포지션을 그날 정리한다는 거죠. 먹은 만큼 수익이 발생된 만큼 그거를 이월시키지 않고 변동성을 만들지 않고 확보한다는 거죠. 자, 5%가 됐든 3%가 됐든 오르면 팔고 다시 가격은 변동할 테니까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르면 거래 안 하면 되고요. 내렸을 때 다시 저가에 잡을 거라는 거죠. 저는 항상 싸게 거래할 겁니다. 물론 실력이 뛰어나고 확실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만한 실력이 없어서 모르는지 저는 아주 싸게 지금 같은 시점에 공포에 사서 사람들이 주목받을 때 거래량이 터질 때 그날 먹고 또 먹고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거래하는 투자 기법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그런 전업 투자자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냥 개미 투자자, 전업 투자자로서 주린이 분들께서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는지, 과연 개미 투자자들이 믿고 가야 될 게 어떤 건지, 전문가를 믿어야 될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방향타를 설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바이넥스, 대덕전자, IA, 에이드칩스까지 4종목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제가 대선 테마주라든지 중국 소비주, 보안 관련주, 여러 가지 컨텐츠, 아니면은 창투사 관련된 주식, 이런 주식들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게 일단 대덕전자를 빨리 탈출시켜 드리기 위해서 집중했던 것도 있고요. 제 나름대로는 탈출시켜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남아 계시겠다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덕전자는 오늘 이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충분하게 대덕전자 탈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바이넥스와 IA, 에이드칩스에 집중하면서 장이 좋아지면은 그 장이 좋아질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 추가해서 추가되는 종목들 영상도 앞으로는 더 많이 찍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한 월요일부터 또 제 느낌으로는 또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텐데 이런 랠리에 소외되지 마시고 잘 동참하셔서 그날 수익률을 확보하시고 다시 포지션 정리 리셋 하시고 다시 또 시장이 열리면 저가에서 다시 또 현명하게 잡으셔서 또 스마트하고 빠르게 또 수익 내고 다시 빠져나오는 이런 투자 전략으로 항상 시장을 이기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